자, 똑똑 관계 8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제목을 석도 형적이라고 붙여놓은 이유는 그 형적이라는 단어가 일본의 똑똑 편입 문서에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붙인 것이고, 거기에는 타국이 이를 점령한 형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석도라 하는 형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이 부지런했더라면 석도가 독도인지 아닌지 밝힐 수 있었고, 또 한일 의정서에 의하여 밝힐 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형적이 없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대한제국 칙년이 1900년 여기 보면 이 석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독도냐 아니냐 이런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일본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세 갈래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석도가 독도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일본은 석도는 독도일 수 없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됩니다. 나는 석도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은 석도였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형적이었고, 그 당시에 일본이 밝혀야 될 의무가 있었다. 왜냐하면 한일 의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내가 주장하는 건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석도였다. 내가 주장하는 건 석도였을 수도 있는데 일본이 조사하지 않았으니까 그 문서 자체가 헛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결론은 석도가 무엇인지 밝힐 의무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의문이고, 그 답은 일본에게 있었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본이 주장하는 석도는 독도였을 수가 없다 하는 주장의 세 가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있을 수 있지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 당시에 여러 문헌을 조사하니까 울릉도의 사이즈를, 울도군의 사이즈를 세로 32km, 가로 20km, 세로 가로가 틀린지 맞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한정해 놓고 독도는 90km 떨어지다 하는 이런 거래관계가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독도는, 일본말로 다겠지만 독도는 이 구역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 미국의 사이즈를 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대답하는 사람이 괌에서 메인주까지 이 거리를 두고 적정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죠. 미국의 사이즈를 물으면 미국 본토하고 알래스카하고 이런 보태가 땅만 이야기하는 거지. 땅만 이야기하는 거지. 그 구역을 가지고 미국은 가로 그러면 괌에서 메인까지 뭐 10,000km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지나친 이야기고 좀 심하게 말해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만일 칙령의 석도가 독도를 가리킨다 하더라도 칙령의 공포 전후에 대한민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은 없으므로 한국에 대한 영유권은 확립되었다고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본이 자기들 주장 이제 한 단계 뒤에서, 한 수 뒤에서 이제 나중에 석도가 독도인 것이 증명이 되더라도 자기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지배한 적이 없으니까 그것이 행정구역으로 편성했선들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지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배를 한 적이 있고, 지배한 거는 조금 뒤에 얘기하고, 평정구역에 편입했다는 그 자체가 지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배한 적이 있어요. 그 실제로 지배한 적은 누가 했냐면은 바로 나카이가 한 겁니다. 나카이는 일본 사람이지만은 한국에 울릉도에 불법 체류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 불법 체류자가 그 나라에서 수입을 얻었을 때 그 수입은 누구의 수입이냐? 어느 나라의 수입이냐? 그 나라의 수입입니다. 그 있는 그 장소. 그거는 국제관리에서 다 드러납니다. 지금 어떤 국가 내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자의 국적이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당의 국가는 징세권을 가집니다. 그걸 참조해보면 지금도 현재 발효 중인 한미조세조약, 일미조세조약 이것을 보십시오. 보면 한국에서 발생된 한국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세금을 내라는 법률이 있는데 유미림 교수가 발견한 울도군 절목, 이 절차에 잘못 썼습니다. 절목인데 내가 절목이라 이상하게 썼는데 절목이라는 이 문서에 보면 울도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울도군의 징세권을 명시해 놨는데 그 당시에 만일 석도가 독도였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나카이가 실제로 냈냐 안 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낼 의무가 있었다면 그것은 낼 의무가 있었다면 그 낼 의무는 울도군의 징세권을 의미하며 그 징세권을 발휘할 수 있는 행위가 일어난 것은 독도를 지배한 것입니다. 그럼 독도는 울도군이 독도를 지배한 사실은 누가 증명을 했지요? 바로 나카이가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아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시모조 마사오와 유미림 이 두 사람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언어학적으로 독도가 독섬이라는 어떤 한국 이름의 섬이 석도도 될 수 있고 독소도 될 수 있느냐 하는 것,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유미림 교수가 2012년 논문에 발표했고 시모조 마사오는 그게 정면 대립하고 있고 관음도가 석도일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한 가지 더 붙여서 유미림 교수의 이 논문을 완전히 안 읽어봤는데 내가 조사한 바로는 독섬이라는 섬을 머릿속에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석도로 표현될 수도 있고 독도로 표현될 수도 있고 옹도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로 귀결되는 것이죠. 결국 석도가 무엇인지 밝힐 의무가 누구에게 있겠느냐. 그것은 일본에게 있고 그것은 한일 어정서 때문이다. 꼭 이 한일 어정서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 있지만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이 8번이고 9번에 가서는 시모조는 무엇을 근거로 관음도를 석도라고 하는지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네.